법원에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?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 사법부 신뢰 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? 예,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지는데 묵묵부답으로 두 전 대법관 모두 이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. 예, 전직 대법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는 거, 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실질 심사를 받는 게 우리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가지고 굉장히 뭐 법원 안팎의 분위기가 좀 침통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전에 그 두 대법관이 이 법원 행정처장을 지낼 때 박병대 대법관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을 행정처장을 지냈고 고영한 대법관은 그 이후에 2016년에서 17년까지 1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냈는데 그때 네.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법원 행정 실무를 했던 임종원 전 차장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예. 검찰에서는 임종원 전 차장이 실무를 담당을 하고 그 위에 행정처장들이 있었고 대법관의 행정처장들이 있었고 네. 그 위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. 이 체제 하에서 예를 들면 박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일 때는 일제강제징용 소송이라든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 통진당 소송, 또 정교조 법외노조 재판 이런 데에 네. 관여해가지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. 또 고영한 대법관의 경우에는 부산 법조 비리 사건 때 이걸 무마하는 일이라든가 네네네. 또 정교조 그 재판 법외노조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. 이렇게 예. 그리고 그 최상층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. 이 혐의를 두고서 일단 그 행정차장을 구속시키고 두 대법관을 구속하려고 네. 그리고 구속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낼 계획을 가지고 청구를 했고 예. 그래서 구속 여부, 영장 이 발부 여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렇습니다. 있습니다. 일단은 영장 심사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4시간 만에 이제 마치고 일단 서울구치소로 이제 간 상태고요. 이제 대기를 해야겠죠. 영장 발부될지 안 될지. 그리고 이제 박병대 대법관은 전 대법관은 여전히 지금 영장 심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박병대 고영한 주 전 대법관 오늘 법원 출석 때와는 달리 지난번에 이제 검찰 출석할 당시에는 자신의 이제 심경을 밝혔었는데요. 그때 얘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법관으로 평생 공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.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,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.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네, 당시에도 뭐 이제 혐의를 다 이제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영장 심사를 맡게 되는 이제 판사들이 또 많이 거론이 돼서요. 어떤 분들입니까? 5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중에서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3명을 빼고 2사람이 맡았습니다. 각각 네. 따로 맡았는데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,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이고요.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데 역시 거의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록 차량에 한했었지만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했었고 이번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경력이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임민성, 명재권 두 부장판사 모두 이제 자신의 이쪽 선배들을 오늘 이제 구속시켜야 하느냐 마느냐 그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. 법대로 해야겠죠. 공교롭게도 둘 다 16년, 16기수, 법조계에서 16기수면 글쎄 거의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로까지 보여줄 정도로 차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동기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탄원서까지 냈다고 합니다. 근데 탄원서의 내용은 결국 이거 재판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키냐라는 건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조 의원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에 2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.
재판을 직접적으로 했다.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전직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인사와 행정권을 남용해서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를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. 재판 거래는 의혹이지만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내지는 구속 여부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게 예상들 하세요?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오늘 구속이 될 거다, 아니면 한 사람만 될 거다, 둘 다 이제 불구속이 될 거다, 이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. 일단 그 담당하는 판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. 세트로 일단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그러네요. 네.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양해를 미리 구하고 둘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검찰 수사는 당연히 탄력을 받고요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왜냐하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니까. 네, 네. 만약에 근데 둘 모두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이 된다면 네. 검찰 수사도 탄력을 잃겠지만 법원도 또 한 번 상당한 아마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. 네네네. 한 사람에게만 발부가 된다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. 혐의가 또 뭐 왜냐하면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. 상대적으로 많고 또 개입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게 네.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. 지금 예측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